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셀리드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항암 면역 백신 임상 일상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좀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종목이 없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일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일상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부여될 만한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임상은 역시 3상 그리고 또 미국 FDA 승인을 받느냐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데 FDA의 승인을 받는 것이 확률이 0.4%가 안 돼요. 1000개 기업 중에 4개가 안 될 만큼 승인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셀리드가 이제 일상을 종료했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아직까지 갈 길은 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일상이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것,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가 자체를 크게 띄우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가가 지금 많이 밀려버렸다는 거예요. 시가는 11% 수준의 상승 흐름인데 이제 5% 수준의 상승 흐름밖에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많이 밀리는 거겠죠. 그리고 아직은 갈만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드는 만큼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신 분은 가급적 오늘 정리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 중기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분은 그래도 오늘 모처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호재거리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면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대봉 LS입니다. 일단 우한 폐렴 소식과 함께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큰 연관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큰 연관성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 시에도 충분한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고 또 관련된 이슈로 현재 급부상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 뭐 4%의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충분히 더 우상향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이제 기존 보유자와 이제 신규 보유자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존 보유자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차익 실현할 구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술적 분석 시 단기적인 이제 모멘텀도 다시 돌려주고 있고 중장기 모멘텀이 바닥권에서 에너지가 상승하는 게 아닌 어느 정도 에너지가 충분히 차 있는 상태에서, 즉 고개를 든 상태에서 단기 모멘텀이 하방에서 상방으로 돌려줬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크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8,080원 부근까지 1차 목표가로 생각해 주시고, 만약 8,080원 부근이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8,930원까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신규 보유자분들은 사실상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로 섣부르게 진입하기는 좀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뭐 매물대가 좀 얇은 편이고, 만약 여기서 이런 이제 테마성, 어떻게 보면 단기성 테마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성 테마성에서 지금 성급하게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혹시라도 눌림목이 오게 된다면 6,960원 선에서 신규적으로 진입을 해주시고, 아까 기존 보유자분들과 같이 1차 목표값, 2차 목표값에 맞춰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고, 또 이제 관련돼서 이제 서린바이오라는 종목도 있겠습니다. 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더 22%약 강세를 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유자분들은 금일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들이 이제 과열권에 들어서 있고,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 어떤 흔들림이 나와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주식은 항상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최소 50% 이상 축소를 해드릴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폐렴 관련된 테마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청훈 본부장님께서는 폐렴 관련주 좀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더 갈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지난 뭐 일주일이라든지 2주라든지 한 달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설 전이죠. 오늘과 내일이 이제 이틀밖에 안 남은 거래일인데, 지금 우한 폐렴 관련된 소식이 잡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젯밤에 미국에도 나왔어요. 당연히 중국이라든지 일본, 한국, 그리고 거기에 인접한 동아시아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이 미국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이제 과연 중국이라든지 한국, 일본보다 더 깊은, 더 높은 수준의 대책을 내어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확산이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어떤 기업은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러한 기업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봅니다. 눌림이 어제 그리고 그저께까지 나름대로 잘 발생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한 번 더 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기에는 어렵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인 상황에서 5에서 10% 정도의 단기 차익을 실현하겠다. 그런 판단이라면 저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비중은 줄여서 베팅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한 리포트 여러 내놨습니다. 일단 리니지 EM으로 매출이 다변화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오늘 64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에서 이미 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철호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리니지 2M인가요? 저도 뭐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이 게임이 어떤 건 잘 이야기해드리긴 힘들겠지만 주가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얼마 전부터 TV에서 NC소프트가 리니지 관련된 광고를 매우 재미나게 했었죠. 그러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 1월부터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55만 원 수준에서 움직였던 주가가 지금 거의 1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 대형주가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23위에 현재 속해 있는데 게임주 중에서는 역시 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기저에는 수급적인 안정성도 있지만 이번 리니지 2M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NC소프트가 현재 해당 게임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할 게 있겠죠.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연초부터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내어 놓았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한국과의 관계를 조금 더 원활하게 풀기 위한 해결책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게 한한령 해제죠. 그것이 당연히 국내에 있는 중국 소비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크게 개선시켰고 그 중에 하나가 게임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투스는 좋고 컴투스라든지 NC소프트 모든 기업이 다 좋습니다. 분명히 지난해까지 어느 정도 횡보하던 구간에서 주가가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제는 반등이 나올 만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변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랐으니까 들어가면 안 돼라고 하기보다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엄청난 수급,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시장이 최근 3거래일간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지지해주는 움직임, 이걸 토대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십시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높게 설정해도 괜찮습니다. 30%든 40%든 상관없으니까 NC소프트를 대략 지금 64만 원 수준에서 들어가서 75만 원, 80만 원까지 올 한 해 한번 지켜보시고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탄탄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홍성민 팀장님께서는 NC소프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저는 이 리니지라는 게임을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요즘에 이제 게임을 잘 안 한지는 잘 몰라서 정확한 네. 어떤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리니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정말 대표로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 전체적인 게임 산업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뭐 미국의 블리자드를 제외한 외 뭐 NC소프트, 넥슨 뭐 각종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뭐 신규적인 계속 게임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리니지 2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시됐을 때 뭐 어느 정도 기대감과 실망감 속에 어느 정도 주가가 가파르게 한번 하락한 모습인데 다시 한번 그에 대해서 좀 그런 기대감을 좀 낮춰준 상태에서 다시 어느 정도 개발이 다시 진행이 되면서 관련돼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인데 근데 주식적으로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2019년 4월부터 거의 12월까지 지금 거의 엄청난 긴 기간을 가두리를 친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가두리 속에 가두리가 길면 추세가 긴 것처럼 이미 이제 NC소프트는 이러한 큰 시세 속에서도 더 큰 시세를 향해서 충분히 다가갈 수도 있고 이런 종목들은 뭐 단기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 충분히 장기성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오늘 뭐 신고가까지 다시 갱신한 모습이지만 전체적으로 단기성인 모멘텀 그리고 중장기 그리고 장기 모멘텀들이 아직도 과열권에 충분한 에너지를 표출해낼 수 있고 현재 구간에서 절대 어떠한 흔들림이 나와도 단기 이평선인 5이평선과 10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꾸준한 우상향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종목이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신규적으로 진입하실 것도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 없는 게 무거운 종목일수록 그만큼 주가의 등락폭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은 지금부터
뭐 일주를 나눠서 제가 말씀드리면 주봉으로 봤을 때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 그때 뭐 5주 금요일마다 5주,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 그냥 그 주는 패스해 주시고 음봉을 항상 마감하는 그 금요일 날 5주씩 이렇게 뭐 매수해 주시는 뭐 방법도 하나의 장기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